불뚝이와 과부 매실이. 어느 논농사를 잘 짓는 풍년 고을이 있었다. 그 고을에는 쟁기질을 잘하는 불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마음씨가 고운 매실이라는 과부가 아이 셋을 키우며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 고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에이고, 딱하구만 딱해. 남편 잃고 저렇게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논이며 밭을 매며 농사를 짓는 모습이 딱해. 에휴, 에휴. 어느 봄날 매실이는 모가 잘 자라고 있는 모짜리를 살펴보고는 논에 쟁기질을 하기 위해 달구지와 소를 바라보았다. 우선 누렁이 소의 목에 멍에를 얹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이 막막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불뚝이는 말없이 다가와 달구지 연결고리를 번쩍 들어올려 소에 연결했다. 불뚝이는 이 무거운 쟁기를 어떻게 달구지에 실으려고 혼자 한단 말입니까? 저를 부르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까? 하고는 쟁기를 번쩍 들어 달구지에 실었다. 달구지 한쪽에 볏짚 한 단을 깔아놓고 자신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불뚝이를 바라보던 매실이는 일이 바쁜 불뚝이가 힘들까봐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매실이는 불뚝이 옆자리에 앉아 누렁이 소의 엉덩이와 꼬리를 쳐다보았다. 불뚝이는 고삐로 소의 등을 툭툭 치며 매실이의 논으로 향했다. 매실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고을 사람들이 흉보면 어쩌려고 이런답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네요. 부끄러워요. 그러자 불뚝이는 이랴, 오오오오. 아니 아무도 없구만 그럽니까? 설령 누가 본들 무엇이 잘못이랍니까? 매실 누님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인데 같이 일하러 가는 것이 무슨 문제라고 그럽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매실이는 기분이 좋았다. 봄날 불뚝이와 함께 달구지를 타고 푸른 들판을 지나고 산 아래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가는 길이 좋았다. 멀리 쟁기질할 논이 보였다. 논에 도착한 불뚝이는 소의 엉덩이를 쳐다보며 오오오오오 누렁아 귀 섞어라 하며 소를 세웠다. 달구지에서 내린 불뚝이는 쟁기를 내려놓고 매실이에게 말했다. 내가 쟁기로 논을 갈 테니 매실 누님은 저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세요. 그러자 매실이는 아니에요. 논둑에 난 풀들을 뽑을 테니 제 걱정은 마세요. 하며 논둑에 풀을 뽑기 시작했다. 그 사이 불뚝이는 소 등에 쟁기를 연결하고 논 안으로 누렁이를 몰았다. 논바닥에 쟁기를 깊게 박고는 소를 향해 이랴 누렁아 힘을 내야 한다. 자 가자. 이랴 오 이랴 자 이랴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소는 힘을 내어 묵묵히 쟁기를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매실이는 풀을 매다 불뚝이가 지나간 자리에 뒤엎어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불뚝이는 고삐를 소등에 내리치며 힘차게 쟁기질을 했다.
음메, 음메, 음메. 누렁이는 힘차게 쟁기를 끌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쟁기질이 이어졌다. 겨우내 논둑은 얼었다 녹았다 하며 허물어져 있었다. 쥐와 뱀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논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논둑을 잘 다져야 했다. 쟁기질을 마친 불뚝이는 매실이 풀을 뽑아놓은 논둑을 다지기 위해 가래질을 시작했다. 매실이 혼자 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뚝이가 새삼 고맙고 큰 힘이 되었으며 의지가 됐다. 매실이는 큰 엉덩이를 흔들며 풀을 뽑았다. 그 뒷모습을 쳐다보며 논둑을 다지던 불뚝이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돌아본 매실이의 눈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불뚝이의 그것이 들어왔다. 어머, 나무새스러워. 어떡해요? 얼굴이 빨개진 매실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며칠 후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했다. 어느 날 불뚝이는 매실이 집에 들러 절구통을 옮겨주었다. 매실이가 곡식을 절구통에 넣고 절구질을 할 때마다 허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이 이뻤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불뚝이의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집 밖에서 공기놀이나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있을 때였다. 두 사람만 남은 집에서 실룩거리는 엉덩이를 보고 있자니 불뚝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매실루님, 제가 절구질을 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어찌 또 남자들도 힘든 절구질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쉬고 있어요. 매실이 곁으로 다가가 대신 절구질을 해주겠다며 불뚝이가 절굿공이를 잡았다. 여자가 아이 셋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곡식을 빻는 일은 힘들었다. 절구질을 하고 있는 불뚝이가 행여 손가락이 다칠까 걱정하며 바라보던 매실이의 눈에 불뚝이의 종아리 근육과 엉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불뚝이가 절구공이를 절구통에 내리칠 때마다 사타구니에 굵은 막대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깜짝 놀란 매실이는 그만 고개를 돌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몰래 훔쳐보던 멍새라는 남정네가 있었다. 멍새는 매실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가끔 매실이 집 부엌에 장작을 몰래 갖다 놓곤 했다. 그때마다 불뚝이에게 멱살을 잡히곤 했다. 불뚝이는 멍새의 멱살을 잡고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여. 매실이 누님은 내가 좋아한다고. 왜 자꾸 흑심을 품는겨? 야, 이놈아. 내가 내 마음이지. 내가 품으면 흑심이고 내가 품으면 연정이냐?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며 싸웠다. 어느덧 매미가 애타게 짝을 찾으며 나무에 붙어 울고 있는 한여름이 됐다. 논에서는 푸른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다. 매실이는 팔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 잡초를 뽑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뚝이는 소매와 바짓가랑이를 말아 올리고 논에 뛰어들었다. 매미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던 순심이가 어느 날 불뚝이의 앞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불뚝아, 이거 먹어. 보리 개떡인데 정말 맛있다. 내가 어제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불뚝이는 고맙지만 너나 먹어. 나는 바빠서 가봐야 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매미 잡으러 다니지 말고 부모님 농사일이나 도와드려. 하며 무심히 지나쳐 갔다. 밭동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매미가 세차게 울어댔다. 푸른 들판에는 고추 잠자리와 풍뎅이들이 보였고 꽃들이 만발한 곳에는 꿀벌들이 분주히 날아다녔다. 불뚝이가 논에 물을 대고 풀을 뽑는 날이면 매시리가 새참을 내왔다. 그러면 불뚝이 한박 웃음으로 논둑으로 달려나갔다. 비록 새참에는 보리밥에 고추와 된장이었지만 맛이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순심이가 막걸리와 개떡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찾아왔다. 매실이 앞에서 보란듯이 불뚝이에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고 개떡을 건넸다. 그러면 막걸리를 좋아하는 불뚝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막걸리를 한 잔 걸쳤다. 순심이와 매실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서로에게 눈을 흘겼다. 순심이가 매실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 아이 셋이나 있는 과부가 왜 자꾸 총각을 홀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매실이를 보고 불뚝이가 말했다. 매실이 누님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런데 내가 왜 난리요? 그러자 순심이는 너는 바보냐? 왜 애 딸린 과부를 좋아해? 너보다 나이도 많고 가난한데. 하며 화를 냈다.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매실이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멍새가 고을 습지에서 가물치를 잡아 찾아왔다. 매실이에게 가물치를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끓여주라고 했다. 멍새는 매실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도 매실이 누님을 좋아한다고요. 왜 내 맴을 몰라준대요? 아이들 셋을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다니까요. 내랑 같이 살아요. 그러자 매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이고, 이 귀한 가물치를 어찌 준다요. 가져가서 부모님께 몸보신으로 끓여 드리세요. 한사코 다시 가져가라고 해도 멍새는 막무가내로 가물치를 가마솥에 넣어주고 돌아갔다. 그날 어쩔 수 없이 가물치를 끓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멍새가 떠올랐다. 그동안 멍새가 보인 정성에 자신도 모르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정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달밤에 부엉이가 나무에 앉아 부엉부엉 울고 있었다. 어느덧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찾아왔다. 불뚝이와 매실이는 달구지를 타고 가을거지를 하러 논으로 향했다. 불뚝이는 숫돌에 낯을 갈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을 베어나갔다. 그러면 매실이 볕단을 옮겼다. 그렇게 수확한 벼는 논 주인인 정대감에게 바치고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보리로 받았다. 그리고 매실이는 1년 내내 밭을 매며 수확한 참깨와 들깨, 그리고 옥수수와 고구마며 감자를 밭 주인의 광에 옮겨주고 고구마와 감자를 받았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매실이를 보며 불뚝이는 깊은 연정을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불뚝이는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정대감의 작은 암소 고청에 쇠콧뚜레를 꿰뚫어 끼웠다. 그 대가로 돼지고기 몇 점을 얻어왔다. 그 고기와 땔감을 바지개에 담아 매실이 집으로 향했다. 매실이는
불뚝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해 고기와 땔감을 가지고 온 모습에 그만 눈물을 흘렸다. 아니, 이게 웬 고기랍니까? 매실 누님과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땔감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왔으니 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매실이는 불뚝이가 가져온 땔감으로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고깃국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불뚝이도 함께 밥상을 받았다. 아직 막걸리 취기가 남은 불뚝이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매실이와 마주 한 채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 아이들은 옆방에서 잠이 들었다. 불뚝이는 불쑥 매실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 왜 이러세요? 이만 가보셔야죠. 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불뚝이의 사타구니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매실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불뚝이는 용기를 내어 매실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옷고름을 풀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일을 마친 불뚝이는 부엉이가 내려다보는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새 가을 거지가 끝나고 하얀 눈이 내린 겨울이 찾아왔다. 불뚝이와 매실이는 군부를 뗀 따뜻한 방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화로에 구운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